자, 안녕하세요. 자, 한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기본적인 표준품 셈 그리고 일위대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화장실에 대한 내역 작업을 이제 했었고,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철거공사, 화장실 철거공사 범위를 넓혀서 전체적인 주거공간 전체적인 철거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해서 철거공사의 내용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철거공사 내역 작업 실습하는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철거공사에 대한 간단하게 특히 오늘은 여러분 주거공간 관련된 철거공사에 대한 걸 진행할 건데, 주거공간의 철거공사 당할 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공구들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주거공간 같은 경우는 좀 철거하는데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주거공간을 철거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내용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사의 범위를 좀 확정해야겠죠. 공사가 아닌데도 철거를 하면 안 되겠고,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비 같은 것들도 이제 리모델링 했을 때 어느 부분까지 철거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사의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발코니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실내 공간 리모델링 공사할 때, 보통 우리가 철거 공사는 리모델링 할 때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신축 공사할 때는 철거 공사가 많이 필요하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거공간에서 이제 아파트 기준을 놓고 보면 이제 발코니를 확장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 범위를 좀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철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내력벽을 건드리거나 하게 되면은 또 인허가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인허가를 하게 된다면 이제 공사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이게 내가 철거해야 되는 것이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설비와 관련된 것들, 또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 범위까지 철거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고, 날개벽, 그리고 이제 보통 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거실 같은 경우 철거할 건지, 아니면 방도 다 철거할 건지, 화장실도 철거할 건지, 보통 거실을 철거하게 되면은 주방 같이 다 같이 철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사의 범위 같은 것들을 확정을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타일을 철거할 건지, 아니면 때로는 덧방이라든지 그냥 그 위에다가 타일을 다시 그냥 한두 번 정도는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덧대서 타일을 붙이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 철거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우리가 시공 전에 클라이언트하고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고, 또 설비 위치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세면볼이라든지 또는 양변기 위치가 좀 바뀌게 된다면 조금 설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치가 우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바뀌는 게 도면 수정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공사할 때는 설비의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아래층 위층이라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설비의 위치, 즉 위생독이라든가 세면볼의 세면 수전 이런 것들이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조금 공사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줘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주방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 주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벽으로 붙어 있던 것들을 아일랜드로 하면서, 그거는 컨셉상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비 이전이라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반드시 그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공사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목창호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그대로 도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재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줘야겠죠. 보통 우리가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목창호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들, 이것도 만약에 외부 샤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샤시 자체가 이제 노후화돼가지고 보통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교체할 건지 알 건지 이런 것들이 항상 범위를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비 관련된 내용들 봤고, 특히 설비 같은 것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설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설이 되면은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공사 난이도 같은 것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교체라든가 이동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도어라든가 뭐 스위치 뭐 이런 것들 다 그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전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기 전에 반드시 배관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미리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 뭐, 전기와 관련된 설비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을 쳐버리고 되면 나중에 이거를, 공사하는 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공사를 하고, 먼저 이제 마감 공사에 선행이 돼야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고라든가 이런 인허가 업무 같은 경우,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뭐 구두 계약이 그렇게 되는 경우, 또 그런 경우에는 보강 작업을 해줘야 되고, 또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인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되겠죠. 우리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게 돼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철거공사, 특히 주거공간에서 철거공사, 가설 철거공사를 할 때 체크리스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막 이미지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할, 내역서 작업할 실습할 아파트에 대한 그 이미지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거 전의 사진이고,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뭐 사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철거 전에는 뭐 그냥, 있죠. 보통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철거를 합니다. 뭐 천장이건, 뭐 벽체든 이런 내부 창호든 외부 창호든 보통은 완전히 다 철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크게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될 게 없어요. 다 철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철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반드시 철거할 때 한번 체크해야 될 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요 내력벽이죠. 여기 날개벽에 해당되는 요 내력벽이 철거했을 때 이게 조적벽으로 되어 있으면 철거가 가능하지만 이제 콘크리트로 되는 경우도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철거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공사 기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인허가라든가 대수선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되고, 이제 주로 이제 전기, TV와 관련된 배선이라든가 전등, 그다음에 콘센트와 관련된 배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로 이동되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베란다죠.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베란다 철거할 때도 이제 몇 가지 체크리스트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 철거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발코니를 확장을 하겠죠. 이거 철거를 하고 확장하게 되면은 요 부분은 이제 마루가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엑셀 파이프를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를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단차가 생기겠죠. 여기. 그리고 아이고 이게 뭐야? 잠시만요. 뭐가 떴네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다가 이제 문을 설치해야겠죠. 이제 문을 설치를 하면서 여기 제로 분리대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특이한 내용으로는 여기 보면 헌치가 여기 보면 이제 보가 있죠. 조그맣게 외부에 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체를 이제 조성을 하더라도, 자, 우리 요즘 헌치라고 하는 이런 보의 형태인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물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요거를 감싸서 벽체를 형성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외부 창호 철거를 해줄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보통은 이제 여기 안방 발코니인데요. 안방 발코니 같은 경우는 발코니 하나 정도는 물 쓰는 공간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서 안방에 있는 발코니까지 보통 확장을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오히려 이제 거실 같은 거 확장을 하지만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히 뭐 이제 빨래를 말린다든가 이런 데 필요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빨래 여기 고리가 하나 있네요. 위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진 한번 넘겨봅시다. 이쪽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를 안 했지만 이쪽은 지금 이제 외부예요. 저 건너편은 외부입니다. 여기 이 벽도 마찬가지로 계단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복도식 말고 우리가 계단식 타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쪽 벽면에 계단실로 되어 있죠. 계단실로 되어 있다는 거는 거기는 외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단실가 면에 있는 면은 단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뜯어보면은 아마 여기 단열재가 있을 거예요. 얇은
뭐 아이스피크 같은 거 단열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공사를 할 때도 단열재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 벽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배관이 아마 에어컨 실외기가 막 이런 데 설치가 될 확률이 높겠죠. 에어컨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외기에서 배관을 미리 해줘야겠죠. 실외기에 연결돼 있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배관들을 미리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천장을 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벽을 이 바닥을 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바닥에다가 이제 방통을 치고 이제 미장하기 전에 바닥 배관을 할 건지, 뭐 천장을 돌려서 배관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철거 전에, 철거 보통 할 때 철거하시는 분이 확장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사진, 뭐 사진 쭉쭉 봅시다. 기존의 사진, 뭐 이런 것들, 이제 가구 같은 것들도 이제 철거를 해줄 것이고, 보통은 이제 우리 방화도 같은 경우도 거의 철거를 한 다음에, 해체한 다음에 다시 교체를 하겠죠. 이런 목문이라든가 이런 가구 같은 경우 다 철거를 해줄 거고, 자,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철거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타일이 아마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다 보통 벽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데 확장할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엑셀 파이프가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 건드려서 철거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비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난방병 같은 이런 엑셀 파이프가 만약에 철거하면서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파손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쭉쭉 봅시다. 이렇게 있고, 뭐 주방 가구 같은 경우들도 당연히 설치해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 집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예전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뭐 있어서 쓰레기를 안으로 던지면 요 피트처럼 돼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지하실에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케이스인데, 아주 옛날형의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다 분리수거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피트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바닥에. 천장에도 뚫려 있고. 그러니까 다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벽은 철거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런 거 철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이게 모든 동이, 뭐 위아래 층 모든 동이 이제 리모델링 한다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철거가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 가스 배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가스 배관 같은 경우도 설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여기 뭐 수전이 있고 싱크가 있고 설비.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 이제 배관을 보통은 이제 가스 지금 이제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뭐 인덕션 같은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잘라버리고 인덕션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했던 설비 같은 경우 이런 거 수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옮기고, 또 여기도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밑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스위치 정도 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이게 아마 후드처럼 보이죠? 후드인데, 그래서 아마 요거 같은 경우는 후드가 아마 이쪽으로, 마지막에 보면 후드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이렇게 옮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후드가 옮겨졌으면은 또 외부로 나가는 배기구도 이제 또 이설이 돼야겠죠. 자, 그런 설비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철거할 때 그런 것들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또 이제 뭐 놓치고 안 하는, 또 철거 한 번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또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진을 넘어가고, 이제 저기 보일러도 있네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한번 중간에 리모델링이 돼서, 보통은 우리가 보일러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밑에 분배기가 있죠. 보통은 열어보면 이제 이 밑에, 요즘은 이제 뭐 주황난방이든 뭐든 해서 밑에 분배기에서 올라가죠. 주황난방으로. 그래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거 한번 리모델링이 돼서 이거 끊어버리고, 자, 여기 그래서 가스 보일러로 개별식 난방으로, 자, 가스 보일러 형태로 전체적으로 아마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꼭 2세대만 아니라 전 세대가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 난방인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설비들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다 해가지고 예전에 있던 설비 같은 것들을 또 괜히 해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존에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공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제 방이 있고, 이제 방에 도, 화장실 같은 경우, 잠깐 보면,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철거할 때, 이제 배관이라, 이런데 배관이 막 바뀌거나,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내용 살펴봐야 되고, 옛날 화장실이네요. 보니까 이 천정 같은 경우도 요거는 지금 벽지 아니면 도장인데, 기존에 목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다 PVC로 이제 천장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졌던 거라 아마 이 목으로, 합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합판으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뭐 도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옛날에 지었던 그런 형태의 화장실, 당연히 철거를 해야겠죠. 화장실 타일 같은 경우 다 철거를 해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욕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거를 다 해주고, 덧방을 씌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다 어차피 철거를 한 번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배기구가 이렇게, 환기구가 이렇게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금, 전공구가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다 철거를 하게 되면, 자, 철거한 걸 한 모습 볼까요? 철거한 모습 보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아주 깔끔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체크리스트예요. 여기는 보면은, 몇 가지 보면, 지금, 외부 샤시는 철거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제, 오늘 내역 작업하면서 이제 그 내용도 살펴볼 건데, 자, 철거하시는 분이 요 외부 샤시를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철거를 누가 하느냐. 보통은, 자, 외부 샤시를 교체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샤시 업체에서 철거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러면 왜 이 철거하시는 분이 철거하는 것보다 안전이라든지 금액 비용에서 측면에서 외부에서 이 이거 샤시를 설치하는 그 업체에서 철거하는 게 훨씬 쌉니다. 왜냐면 장비라든가 이런 걸 임대할 때, 철거하시는 분이 장비 임대할 때, 뭐 스카이 같은 거 임대할 때 비쌉니다. 그냥 한 번에 뭐 반나절 임대하든가 하루 종일 임대해야 되는데, 이거 이 지금 샤시 하시는 분은 대기업일 거예요. 뭐 LG라든지 하나라든지 뭐 대기업일 텐데, 자, 이런 데는 업무가 많잖아요. 하루만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이거 다 밀려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뭐 몇 개씩 철거하기 때문에, 선치하고 철거하기 때문에 장비 임대료가 훨씬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 현장을 관리하는 게 노하우인데, 자,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샤시에 철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철거 끝나고 나서 샤시 아직 하기 전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일정에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철거를 하겠죠. 여기 지금 날개벽을 철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그 구청에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꼭 날개벽이 철근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꼭 허가를 받는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착공 신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공사하게 되면은 소음이라든가 진동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민원을 신고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소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다 보통 민원을 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역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신고도 안 하고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 발생을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착공 전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착공 신고를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서류 착공 신고하고 그 필증을 받아야지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아직 필증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필증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철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필증이 나올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FM대로 필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증이 나오면 이 부분을 철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날개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내역 작업 하겠지만, 요 조절벽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한마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푸시면 되는데, 빠루나 이런 거를 그냥 다 까대기 하면 되는데, 기계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빠루 같은 거 까면 되는데, 문제는 폐기물이죠, 폐기물. 그래서 이 폐기물을 얼마만큼 처리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천장 같은 경우 다 철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아직 철거를 안 했는데, 자, 이 벽체 같은 경우도 이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쓸 수 있겠지만, 자, 이거 철거하고, 이 벽도 철거를 다 하는데 이제 안 했죠. 그래서 목공에서 이제, 만약에 요거, 있는 자재 같은 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 뜯어보면 이제 각상이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그냥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목공 쪽에서 이거를 재활용할 수는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철거를 조금 보류해 놓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방도 다 철거하고, 여기 같은 거 내부 창호, 외부 창호 말고 내부 창호 다 철거를 한 상태예요. 내부 창호라든가 이런 거는 뭐 철거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고, 자, 스카이라든가 이런 거 장비 같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철거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철거를 바로 한 겁니다. 천장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천장을 철거를 안 했죠. 이것도 그냥 써먹으려면 쓸 수를 했지만 사실은 그냥 할 때 다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철거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냥 할 거니까 할 때 제대로 한번 하긴 낫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철거한 거 모습 봅시다. 아까 날개뼈 이런 데 이제 전기 배선 같은 것들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철거하고 나면 요 배관 작업을 다시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철거. 화장실 같은 경우도 다 철거를 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골조벽에다가 이거 조적벽이 하나 지금 써있네요. 자, 이런 것도 디테일은 뜯어봐야지 아는데, 기존에 이제 골조벽에다가 여기 지금 벽돌을 조적으로 이렇게 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저 벽돌이나 요 콘크리트 사이에 아마 단열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시멘트 몰타를 발라놓은 상태이고, 요거는 그냥 놔두고, 피트는 방에 놔두고, 요것도 이제 이런 거 철거할 때, SF5 같은 거 이런 거 난방 배관이 혹시, 걸리지 않는지 이런 내용들 여부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깔끔하게 철거가 됐네요. 그래서 요거 문짝은 나중에, 문짝을 철거를 하면 좋지만, 또, 요거 어차피, 또, 밤에 시간 잠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이거 보안보다도 뭐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짝 같은 경우는 교체한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부분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짝은 철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그죠? 여기 또 안에 들어와서 또 장비 같은 것도 도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고, 요거 철거 같은 경우도 지금 방화도 제작 설치 업체에서 와서 철거까지 같이 해줍니다. 철거해주고 버리는 것까지 같이 해주고 그리고 교체해주죠. 그거를 조건으로 보통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게 있고, 지금 특이한 거는 볼까요? 특이한 거가 좀 봅시다. 그리고 화장실 첨가한 부분이, 화장실 같은 건 좀 복잡하죠. 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요거 지금 주황난방으로 된 요거 분배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걸 쓰지 않고 저쪽에 아까 보일러 있죠. 그래서 개별 보일러 형태로 해서 리모델링이 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요거는 뭐 잘라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연결이 됐죠. 기존에 이쪽에 있던 급수를 이쪽으로 옮기고 서로 이제 스위치를 한 거죠. 자, 그런 형태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후드 자리죠. 후드의 외부에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볼링이 된 상태이고, 만약에 만약에 후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뭐 이쪽에다 볼링을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배관으로 해서 연결해서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금 주방 가구 상부장이나 천정 쪽에다가 이 배관을 미리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주방 가구 상부장에다가 배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천정을 타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배관을 좀 미리 해놓고,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요 후드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니까 전기 배선도 여기다가 하나 신설을 해줘야 됩니다. 이설 내지는 신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 철거 작업을 하면서 주로 이제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환기, 급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 보니까 이게 기존에 옛날에 사용했던 그 쓰레기 환기구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 지금 이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바닥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방수 공사를 하는데 철거하시는 분이 보통 미장도 같이 합니다. 미장을 다 하실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철거한 다음에 철거하게 되면 이쪽에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제로블리대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예전에는 제로블리대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틈에. 그래서 이걸 뜯어내면은 이쪽에 뭐 단차가 생기거나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좀 보강을 해줍니다. 미장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 보완을 해주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일이잖아요. 뭐 이거 하나 요거 미장을 하기 위해서 뭐 미장 뭐 작업자를 부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철거하시는 분들 이런 건데 서비스 개념을 해줍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철거하시는 분이 방수까지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 방수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방수 업체를 따로 부르는 것보다도 철거하시는 분한테 작업자 뭐 조금 더 이렇게 하루 정도 더 해서 방수까지 해달라고 하면 훨씬 더 싸게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철거하시는 분이 방수까지 같이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공정을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설계할 때도 같은 기능끼리 모여서 조닝하듯이 이렇게 통면 계획할 때 마찬가지예요. 공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유형끼리 서로 조닝을 하게 해서 묶어놓으면은 공사 금액은 다운이 되죠. 우리 예전에 그 텍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공정을 하나의 어떤 단위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 공사하기도 쉽고, 하나의 그 블록으로 하나의 블록 단위로 형성을 해서 공사하니까 공사도 쉽고, 뭔가 이렇게 팀을 꾸리기도 쉽고 해서 공사를 공정 계획할 때 이제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텍트 공정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비슷한 거기는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공간으로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면 뭐 공사 시공 기간이라든지 시공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철거랑 방수를 같이 하나에 묶어버린 거죠. 자,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됐고 나머지는 보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간략하게 지금 이거 뭐가 이상하게 떴네요. 이제 간략하게 가설봉사 관련된 이 사진, 우리가 철거공사 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라든가 특히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거공간에서 철거하기 전에 사진하고 철거 이후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것들 철거 공정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아파트에 실제로 철거와 관련된 내역 작업을, 내역 실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